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등비급수를 이제 활용 문제, 그러니까 뭐 도형에서 이제 많이들 좀 얘기를 하기는 할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 얘는 결국에 활용이다 보니까 문제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낫기는 한데, 여기서도 어쨌든 뭐가 좀 자주 쓰일 거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들 중에서도 닮음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볼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용 문제들 보다 보면은 닮음을 좀 자주 사용하긴 하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닮음들 이용해서 비율 관계를 좀 따져서 결국 이 등비급수의 공비를 찾아낼 때 사용을 할 거야. 이 닮음을 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기 위해 107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서 점 AN이 선분 OA1은 1, 선분 A1A2는 2분의 1, 선분 OA1, 선분 A2, A3는 2분의 1, 선분 A1, A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선분이 될 때마다 기존의 길이가 절반으로 계속 줄어든다 정도로 정리를 해봐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AN이라는 그 점이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래. 근데 지금 선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선분 같은 경우는 일단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위로,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또 오른쪽으로, 위로, 이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거잖아. 자,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점의 좌표, 즉 X좌표와 Y좌표 둘 다 제대로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때 X좌표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면 돼.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만 가지고 X좌표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1이었지. 길이만 좀 아래다가 쭉 써본다면은 처음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가 2분의 1.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또 절반이니까 2분의 1 제곱. 위로 올라가는 건 2분의 1의 세제곱. 오른쪽으로 가는 건 2분의 1의 4제곱. 위로 올라가는 건 2분의 1의 5제곱. 계속 2분의 1이 곱해질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만 쭉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AN점이 결국 어떤 X좌표를 갖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좌표 같은 경우에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텐데, 그럼 얘는 결국 등비수열들을 더해 나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아까 얘기한 그 등비급수의 합, 그걸 공식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은 1 빼기 여기서의 공비는 계속 2분의 1 제곱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공비는 4분의 1이다. 그리고 분자에는 뭐만 적어주면 돼? 초항 1만 적어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4. 이게 결국에 X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 Y좌표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선분들의 길이를 좀 이제 좀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때의 선분은 2분의 1,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5제곱. 그럼 그것들도 몇 개 더해가지고 한번 적어보니까 얘도 결국 뭘 더하고 있다? 등비수열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럼 등비급수 합 공식을 이용하면 1 빼기 공비 4분의 1 분의 초항 2분의 1 정리해주면 3분의 2라고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AN점이 무한대로 이동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점의 좌표가 3분의 4,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뭐 지금은 뭐 닮음을 따로 이용한 건 아니지만. 자, 다음에 이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순환소수라는 거 좀 기억이 나니 얘들아?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을 거야. 순환소수라는 거 기억나? 혹시 그 순환소수를 보고 보통 분수로 바꾸는 문제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을 거거든. 그 바꾸는 방법도 기억나니? 그러니까 뭐 아마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도 두 가지 방법을 배우긴 했었어. 어떻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 숫자 자체를 x라고 두고 저 땡땡이라고 쓰는 거 말고 그냥 쭉 표현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순 한마디가 소수점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100을 곱해주면 24.242424 이게 반복이 될 거야.
그 둘을 빼주면 그냥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면 100x에서 x를 빼니까 99x. 우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0.24224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뺐을 땐 둘 다 사라져서 24만 남는다. 그래서 x가 99분의 24. 약분까지 해주면 33분의 8하고 나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방식이 1번. 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그거를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경우도 있었어. 얘들아 이거까지는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저기에서 순환 마디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분모에 9를 몇 개를 적어줄 수 있는지. 여기서 순환 마디 2, 4라는 게 순환 마디니까 그 숫자의 개수만큼 9를 분모에 적어주고 0을 적어줄 때도 있었어. 근데 그 0을 적어주는 거는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적어줬어. 그 다음 분자는 전체 숫자에서 순환 마디를 제외한 숫자를 빼준다. 즉 24에서 0을 빼니까 그래서 얘도 99분의 24 정리하면 33분의 8이라고 똑같이 찾아봐 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중에서 그걸 등비급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거든.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거냐면은 이 숫자가 0.24224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쟤를 좀 끊어가지고 덧셈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끊냐? 순환 마디가 나올 때마다 끊어가지고 덧셈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처음에 0.24 더하기 그 다음 순환 마디 0.0024 더하기 세 번째 순환 마디 0.000024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더하고 있는 그 숫자들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라고 해볼 수 있는 거지. 뭐가 곱해지고 있어? 넘어갈 때마다 100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봐줄 수 있네. 그럼 여기서도 등비수열의 합, 근데 그걸 무한히 더해 나갈 거니까 이게 결국 뭐다? 이게 결국 등비급수다 이거야. 그럼 얘는 1 빼기 공비 100분의 1 분의 초항이니까 0.24. 그럼 분모 분자에 100 한 번만 곱해줍시다. 그럼 분모는 99가 되고 분자는 24. 그럼 똑같이 약분하면 33분의 8이라고 찾아가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저 순환 소수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저 등비급수라는 걸 가지고 순환 마디마다 끊어가지고 덧셈으로 표현해준다면 그게 결국에 등비급수구나,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정리를 해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얘는 2.1, 3땡, 2땡. 자, 그럼 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 마디마다 끊어가지고 보자라고 했지. 근데 얘는 2.1이니까 2.1은 또 예외로 좀 더해 놓을 거야. 그래서 얘를 2.1 더하기 0.032 더하기 0.0003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지. 그럼 그때 2.1은 뭐 사실 얘는 등비수열에 포함된다라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만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거야. 그러면 2.1 더하기 얘도 공식을 이용해본다면 1 빼기 공비는 마찬가지로 100분의 1 초항은 0.032 하고 나온다. 자, 그럼 그때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좀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그쵸? 그럼 분모는 100분의 99분의 1000을 곱했으니까 990. 분단은 0.03에서 1000을 곱해주니까 32. 그럼 결국에 통분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겠지. 근데 2.1이라는 것도 그럼 분모를 990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2.1이니까 10분의 21에서 결국 분모 분자에 99를 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990분의 그 뒤에는 32 똑같이 더해줄 거고, 그럼 21에다가 99를 곱해주면 몇 하고 나오니? 뭐 2100에서 21 한 번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79다. 더해주기만 하니까 990분의 더해서 2111하고 이렇게 해서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 순환마디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그거의 개수만큼 9를 적어주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마디를 제외한 숫자가 한 개 있으니까 0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쓴다? 숫자 전체에서
순환마디 1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뺀다. 그럼 똑같이 분자는 2110이라고 나왔겠죠. 근데 뭐 혹시라도 이걸 분수로 바꾸는 걸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은 바로 공식 써서 찾아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웬만하면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것들은 문제 없죠?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좀 등비수의 합골로 바꿔낼 수만 있으면은 앞에서 했었던 등비급수의 합 찾아보는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해주면 끝이 문제라서.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이어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예제 10번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 그려지고 있는 규칙은 좀 이해가 될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그때 일단 P1이라는 그 점의 좌표가 우선은 1,0이라고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P2, P3, P4 이런 점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 계속 수선의 말을 찍어가지고 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P1이라는 점에서 y는 x로 수선의 팔 하나 그어주시고, 그때 얘가 P2, 그 다음에 P2에서 y축으로 수선의 팔 하나 그어주어서 얘를 P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로 그어서 P4, 그 다음에 P5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수선들을 만들어 나갈 거지. 그때 그 수선들의 길이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그게 몇 하고 나오냐라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그때 일단 이 선분들 사이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결국에 어떤 그림이냐면은 어떤 하나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편, 빗변을 제외한 한 편을 이 노란색 선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노란색 선분은 기존에 있던 이 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을 새로운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변을 이제 다음 노란색 선분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관계를 가지고 얘를 그 각각의 선분을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볼게. 첫 번째는 L1,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L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인다 쳤을 때, 얘가 그러면 첫 번째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은 여기에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때 얘가 LN 플러스 1이 될 거고. 괜찮니? 그럼 LN과 LN 플러스 1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LN이나 이 선분이나 길이가 같잖아. 그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생각해줘도 충분하니까 이 둘의 B가 몇 대 몇이다? LN 대 LN 플러스 1은 루트 2 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봐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LN 플러스 1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 LN이다. 자, 그럼 이 L이라는 애가 결국에 어떤 수열을 이룬다? 계속 같은 숫자를 곱해져 나가서 다음항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해봐 줄 수 있겠죠. 문제에서 찾아보라는 건 이거였잖아. 모든 선분들을 다 모여봐라. 싹 다 더해보아라. 그럼 이건 결국에 등비 수열의 합, 즉 등비급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도 공식을 좀 바로 적용을 시켜보자면, 여기서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적어주면 되는데, 이 길이를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얘가 1이니까, 빗변이 1이니까 빗변을 제외한 다른 한 변은 루트 2분의 1이 된다. 해서 이제 분모 문제 루트 2 하나씩 곱해가지고 정리해봤더니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유리화까지 시켜준다면 답은 루트 2 플러스 1하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선분들, 그 다음 선분으로 넘어갈 때 관계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를 직접 좀 찾아낸 거거든. 근데 사실 뭐 지금 단원의 이름 자체가 등비급수의 활용이기도 한데 사실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형이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도형들이 계속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거의 웬만하면 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등비급수를 좀 공식으로 얘기를 한 게 뭐만 알면 이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냐면 공비와 초항만 알면 되는 거지. 초항은 사실 직접 찾아보는 게 맞아. 뭐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지금처럼 길이가 됐든 초항은 직접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 공비라는 거는 닮은 비라는 걸 가지고 좀 찾아볼 수도 있어서 지금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1번은 좌표 평면에서 이제 y는 2x 그리고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요. 그때 1,2라는 그 점을 일단 A1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었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점들을 어떻게 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일단 A1이라는 그 점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그때의 교점을 B1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y는 x라는 이 직선이 또 필요한데 B1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그때 점이 A2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복해주는 거야. A2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그때의 교점을 B2. 그 다음에 B2에서 다시 한번 y는 x 대칭을 시켜서 만드는 그 점을 A3. 그리고 또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그때의 교점을 B3. 규칙은 이해되겠니? 그때 이 선분들을 가지고 다음 급수를 한번 찾아보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선분 an, bn 분의 1 이거의 값을 찾아보라는 소리인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급수를 찾아볼 때는 그냥 선분들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라 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선분 an, bn이라는 거를 직접 식으로 좀 나타내 봐줄 수 있어줘야 돼. 근데 그 식으로 찾는 일반항을 찾는 그 과정이 얘네들을 몇 개를 찾아서 규칙을 발견해도 괜찮거든. 근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러한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n번째랑 n 플러스 1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식으로 바꾸어가지고도 한번 표현해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임의의 한 점 n번째 그 점을 xn, 뭐 yn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지금 얘가 y는 2x라는 직선 위의 점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y좌표는 그냥 단순하게 2x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으로 이제 가로로 선을 쭉 이어준다면 그럼 그때 bn이라는 점의 좌표 중에서 내가 y좌표는 확실하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랑 똑같은 y좌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 그럼 그때 x좌표는 몇이다? 이 식에다가 y좌표 자리에 2xn을 넣었으니까 x는 4xn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그때 이 첫 번째 선분의 길이는 4xn에서 xn을 뺐으니까 3xn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xn 플러스 1을 가지고 또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a2의 좌표를 한번 표현해볼 거야. a2가 아니라 an 플러스 2의 좌표를 표현해볼 거야. 그럼 얘는 x좌표를 xn 플러스 1, 2x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bn 플러스 1이라는 점의 좌표는 4xn 플러스 1, 2xn 플러스 1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이 길이가 3xn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잖아. 이 선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xn 플러스 1과 xn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어주면 되는데 아까 b라는 점에서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가 an 플러스 1이라는 점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쵸? 그럼 그때 an 플러스 1의 x좌표인 xn 플러스 1은 bn이라는 점에 어떤 좌표랑 똑같을 거야? y좌표랑 똑같을 거지. 그러다 보니까 xn 플러스 1은 2xn과 같아. 그럼 얘를 사실 길이를 xn으로 표현한다면 6xn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xn이라는 건 결국에 다음 점의 x좌표로 넘어갈 때는 2배가 된다 이거야.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근데 선분의 길이도 어떻게 돼? 다음 선분의 길이가 기존에 있던 선분의 길이에 또 한 번 2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분들의 길이도 결국에 뭘 이룰 거다?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계속 2배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공비를 방금 찾아낸 거야. 이걸 가지고 an, bn이라는 그 선분의 길이 중에서 공비를 2라고 알아냈으니까 뭐만 더 찾으면 돼? 초항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초항이라는 건 결국에 요 선분의 길이니까 x좌표 3배한 3이겠구나.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승 얘가 a, n, b, n이라는 선분의 길이가 된다.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는 뭐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의 n-1승분의 1이다.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을 역수로 바꿨어. 무슨 수열이야? 여전히 등비 수열이죠? 아니 숫자 넣는다면 어쨌든 2분의 1이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었을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등비 수열의 합, 등비 급수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보면 1 빼기 공비 여기서 2분의 1 공비고요. 초항은 n자리에 1 넣었으니까 3분의 1이 초항이래. 그래서 얘는 3분의 2. 이게 이제 답이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뭐 아직까지 다용을 쓰진 않았지만 이 뒤에부터 쭉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예제 12번. 자, 얘는 한 변, 그러니까 빗변을 제외한 다른 한 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 얘를 D1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얘가 D2 또 오른쪽에 남아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주면은 얘가 D3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정사각형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야. 그때 그 넓이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때 혹시 D1과 D2 사이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비율이 그 다음 도형인 D2와 D3 사이에서의 비율이랑도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니? D1, D2의 이 사각형의 비율과 D2, D3의 이 사각형들의 비율 관계가 일정하다라는 거 이해되겠어? 이해되니? 이거는 뭐 직접 찾아보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딱 이렇게 두 개만 보자 이거야. 이 두 개의 정사각형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그 두 개의 정사각형의 비율 여기서는 뭐 닮은 비라고 생각해도 되고 넓이의 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이 도형 전체를 예를 들어 축소를 시켰어.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요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의 비율 이 둘 사이의 닮은 비든 넓이의 비든 그게 이 도형의 넓이의 비 닮은 비랑도 같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이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닮았지.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쳐봐. 실제 길이가. 그럼 얘는 이 길이가 A랑 이 길이가 B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얘가 A 대 B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의 B가 됐든 그 길이의 B가 닮은 도형에서도 똑같이 잘라나갔다면 길이의 B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 표현은 이해되니? 그러니 요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의 길이의 B도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B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이 넓이가 4였고 이 넓이가 1이었어. 그럼 결국에 넓이는 4분의 1을 곱해야지 다음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잖아. 그럼 얘도 넓이가 2였으면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될 거다.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도형으로 넘어온다면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들이 계속 앞에 거에서 일정한 값을 곱하면 다음 거, 또 여기에 일정한 그 값을 곱하면 다음 도형의 넓이, 또 한 번 더 곱하면은 그 다음 도형의 넓이. 그럼 얘도 결국에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가 전부 다 뭘 이룰 거다?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써야 되는 거 맞죠? 등비급수를 써야 되는 게 맞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등비급수를 공식으로 사용해보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충분해? 초항과 공비만 알면 충분해. 자, 초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구해볼 거야. 얘들아, 그때 이 D1이라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라는 건 좀 바로 보일까요? 그럼 D1의 넓이는 그냥 1, 초항이 결국에 1이다라는 건 바로 찾아냈어. 두 번째로 이제 닮은 B를 가지고 이제 공비를 한번 따져볼 거야. 근데 그 닮은 B를 어디서 따질 거냐면은 D1과 D2의 닮은 B를 따질 게 아니야. 그 대신에 뭘 따져볼 거냐? D1이라는 게 지금 내접하고 있는 도형이 이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지. 얘에 내접하는 사각형 D1 그리고 D2는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D2인 거잖아. 아까 잠깐 예시로 드러났었던 그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건데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닮은 B랑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닮은 B가 뭐랑도 같을 거냐면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D1, D2의 닮은 B랑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 정사각형들의 닮은 B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삼각형의 닮은 B를 대신 한번 따져보자고. 이해됐어? 닮은 B는 몇 대 몇이야 근데? 노란색 대 파란색은 2대 1이겠죠. 그럼 D1과 D2의 닮은 B도 2대 1이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찾아볼 거는 D1 더하기 D2 더하기 D3 더하기 쭉 해서 거의 알아볼 건데 얘네들이 등비수열이었다며. 그리고 내가 초항까지 찾아냈어. 그리고 닮은 B까지 알아냈지. 그럼 공식을 좀 써볼 건데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야. 얘들아 공비 자리는 그럼 뭘 써줘야 돼? 우리가 방금 닮은 B가 2대 1이다 라고 했으니 그럼 선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구나.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공비는 아니지 사실. 넓이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럼 넓이의 비는 실제로 4대 1. 4분의 1을 곱해야지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4분의 1이 공비여야 된다. 이걸 좀 알아봐 줄 수 있으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비라는 거는 닮은 비를 가지고 찾아볼 건데 닮은 비가 공비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거는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는 게 길이면은 닮은 비를 그대로 공비라고 끌어가지고 와도 돼. 근데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닮은 비에서 넓이비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비로 만들어줘야지. 그것만 좀 유의해봐 줍시다. 정리하면은 넓이의 통합은 3분의 4하고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닮은 비를 찾아볼 때도 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도형을 가지고 닮은 비를 찾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걸로 찾는 거야? 걔네들이 어떤 도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닮은 비를 찾을 거야. 아까처럼 이 큰 직각삼각형 두 개의 닮은 비를 가지고 얘네들의 닮은 비를 찾아봤듯이.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예제 13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자. 자, 예제 13번은 일단 문제 쭉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은 그림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보이기는 할 건데 얘도 일단 시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O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하는 거야? 점 O를 기준으로 원을 그릴 거야. 근데 어떤 원을? AB라는 그 빗변에 접하는 4분원을 그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나서 그 4분원에 이 끝점들을 이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거지. 그럼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에 또 접하도록 4분원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그 두 점을 이어서 그 안에 내접하는 4분원을 또 그어주고 또 이어서 그 안에 내접하게 4분원을 그어주고 그리면 이해가 될까요? 그때 이제 그 직각 삼각형에서 4분원을 그었을 때 삼각형 내부 그리고 4분원 외부에 있는 그 부분의 넓이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한번 더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 노란색 넓이에서 파란색 넓이 그리고 파란색 넓이에서 보라색 넓이로 넘어갈 때 여기서도 같은 값을 곱해야지 그 다음 넓이가 나온다라는 게 또 보일까? 여기서도 결국에 닮은 비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어. 이 넓이랑 이 넓이 분명히 어떤 비율이 존재했겠지. 근데 그 비율 관계가 내가 더 작은 삼각형에서 그 비율 관계를 따진다 하더라도 이 넓이의 비율과 이 넓이의 비율 관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 똑같이 유지가 될 거거든. 어차피 닮은 도형들이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란색 넓이에 일정한 값을 곱하면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에 또 그 값을 곱하면 보라색이 되고 그 다음 또 그 값을 곱하면 다음 넓이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넓이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거니까 결국 등비급수를 찾아보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이번에도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자, 근데 초항이라는 건 직접 한번 계산해봐야지. 자,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그러니까 빗변을 제외한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선 노란색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등변 삼각형 넓이 2에서 4분원의 넓이를 빼야 될 거야. 자, 근데 4분원의 넓이는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 지금 이 접점까지 이어보는 요 보조선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럼 그때 선분 AB의 길이는 몇이니? 2루트 2하고 나올 거죠. 그럼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몇이야? 루트 2하고 나오는 거 이해될까요? 결국에 얘가 90도짜리 점에서 수선 내렸을 때 빗변의 중점이니까 외심이거든. 그 외심의 성질 중 하나가 꼭지점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절반 루트 2가 반지름이 된다. 자, 그럼 그때 4분의 넓이를 빼주면 원래 원의 넓이는 2루트 2파이하고 나오는 거지. 아니, 뭐라니 넓이잖아. 2파이하고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를 빼주는 게 지금 초항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공비를 따져봐야지. 자, 근데 그 공비라는 걸 뭘 가지고 따져보자? 닮은 비를 가지고 따져보자. 자, 그럼 이번에도 요 노란색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삼각형과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 그러니까 다시 닮은 비를 좀 먼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닮은 비가 좀 보이니? 이 둘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인지? 하나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 돼. 빗변 아니면 다른 변을 가지고 닮은 비를 찾아볼 거야. 근데 그냥 이 변 가지고 찾아보자. 이 둘의 비가 결국 닮은 비가 될 거잖아. 그럼 노란색한테는 길이가 2고 파란색 직각삼각형한테서는 이 길이가 몇이야? 루트 2죠. 이 빨간색이 결국에 원을 그렸으니까 루트 2. 이게 지금 닮은 비지? 근데 우리는 넓이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넓이의 비로 바꿔보자. 그럼 그때 넓이의 비는 제곱비니까 4대 2, 즉 2대 1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공비를 찾아낸다면 그게 몇이야?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지.
그럼 초항도 알고 공비도 알아냈으니까 이제 넓이들의 합을 급수를 가지고 등비급수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1을 곱해주니까 4 마이너스 파이가 이제 등비급수가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괜찮을까요? 자 다음 마지막에 이제 14번 자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1, A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A3 그리고 A2, A3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A4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얻은 점 AN에 대하여 선분 AN, AN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그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소린 거지 이번에도. 자 그러면 일단 선분 하나 A1, A2부터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3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그 점을 A3 그 다음 점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보겠대. 그때 A1, A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서 이제 얘를 가지고 L1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A2, A3를 또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서 그때 호의 길이를 L2라고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3를 구하려면은 A4라는 점이 필요하죠. 근데 A4라는 점은 어떻게 만들어? A2랑 A3를 이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A4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A3, A4를 지름으로 하는 그때 반원을 그려주면 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혹시 그럼 이것도 L1, L2, L3, L4 얘네들도 전부 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좀 보여? 그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결국에 우리 그 지름이랑 원의 둘레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지. 그냥 지름에다가 파이라는 걸 곱하면은 원의 둘레가 됐잖아. 그쵸? 정비례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그러면 둘이. 지름이 1이면 원의 둘레가 파이야. 지름이 2면은 2파이고 지름이 3이면 3파이잖아. 일정하지 않니 그 비율 관계가? 항상 똑같이 되잖아. 정비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1, L2, L3 얘네들 사이에서의 그 공비라 되는 애는 지름에서 공비가 되는 애랑 똑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공비라는 게 등비수를 이뤄야지 이제 공비라고 얘기를 할 텐데 길이를 한 번만 좀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지름이 길이가 몇 짜리래? 2라고 알려주고 있었지. 그럼 두 번째는 길이가 몇이야? 이건 이렇게 봅시다. 1대2로 자른 것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두 번째 선분의 길이가 될 거지. 그러면은 2 곱하기 3분의 2라고 써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3, A4라는 이 선분 길이는 A2, A3라는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그 점을 가지고 잘랐으니까 이번에도 세 개 중에서 두 개에 해당하는 그 길이에 대해서 다음 원의 지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얘를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받을 수 있지. 결국에 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호의 길이들도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괜찮니?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를 한번 또 찾아봐야 되니까 이번에도 초항과 공비만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방금 우리가 공비 찾아낸 거지. 3분의 2가 계속 곱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도 3분의 2다. 맞니?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도 3분의 2 맞니? 맞아요. 그쵸? 왜 그래? 그래서 1 빼기 등비분의 이제 초항 적어주면 될 텐데 여기서 초항은 L1 그럼 반지름이 이 자리에 반원이니까 초항은 파이라고 찾아보신다면 답은 3파이 하면 나오겠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확하게 얘네들이 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닮은비들을 좀 따져본 거기는 하거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닮은비들을 좀 따져본 거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웬만한 문제들이 전부 다 등비급수를 구하는 문제로 표현될 거야. 지금과 같은 그림들이 주어진다면 어떤 규칙을 가진 채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해서 문제 보면 그냥 초항이랑 공비 찾아보려고 해줘. 근데 만약에 공비 찾는 게 어렵다?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은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닮은비를 쓸 수도 있는데 뭘 대신 구해도 되냐면은 그냥 초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해. 그럼 몇을 곱했는지를 찾으면 그게 공비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노란색 넓이 구하고 파란색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저 문제에서도 D1 구하고 D2 구하면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좀 생각해서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막 이제 얘가 진짜 등비수를 이루는 게 맞나라는 걸 일단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점점 어떤 문제에서 등비급수라는 걸 이용하는구나라는 게 좀 눈에 익으면은 내가 그냥 바로 초항이랑 공비만 좀 찾아볼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